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콜드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피커카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해결 사건을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의식에 잠자고 있는 미싱 퍼즐을 한번 찾아보는 리딩입니다. 다양한 콜드케이스 사건, 미해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무의식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내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무의식 중에 잠자고 있는 미싱 퍼즐,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알아보고 직관을 이용해서 끄집어내보는 리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미해결 사건이 나온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직관을 이용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퍼즐 조각을 알아보는 리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생경한 사건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 부분 유의하셔서 리딩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입니다.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근본 리딩에서는 나를 부르는 카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카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케이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미싱 퍼즐.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사건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미싱 퍼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사건 관계자나 연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직관을 이용해서 사건을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남녀 관계처럼 많이 느껴지고요. 사귈 때는 그냥 사귀었던 것 같이 느껴져요, 한쪽이.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남녀 관계에 있었을 때 한쪽은 좀 리드하는 성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 다혈질의 정력가의, 제가 정력가라고 그러면 남자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자일 수도 있고요.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땐 구분이 안 되게 지금 보여지는데, 다른 한쪽도 지금 상당히 다혈질의 뭔가 활동가의 외향적인 성격에, 실제로 봤을 때 그냥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가장 많이 느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웃고 크게 떠들고 크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당히 에너지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게 많이 느껴져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좋아서 만났기 때문에 약간은 성폭력이 많이 느껴져요. 여자가 그러면 성폭력을 하진 여자가 할 수도 있죠. 너무 그렇게 국한지어서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해외 사례도 있으니까 해외까지 눈을 좀 돌려서 생각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외에 반경을 좀 넓히시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게 상당히 이렇게 톡식한 에너지였는데 이들이 그걸 좀 몰랐던 것 같이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슬금슬금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딱 뚜다다다닥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흡사 굉장히 성폭력처럼 느껴지는, 내지는 성폭력이 들어간 일종의 뭔가 우당탕탕한 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폭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한테 지금 가장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에너지는 이렇게 두 사람 다 지금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남은 사람 법률적인 처벌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자폭하는 에너지가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나 어디까지나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톡식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에너지가 비슷한데, 그거를 상당히 사랑이나 예를 들면 관심, 인기, 서로가 서로한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랑이라고 많이 치환시켜서 생각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분들 할 말이 많아 보여요. 불법적인 것이 당연히 느껴지고요. 또한 이런 것도 느껴져요. 사법부가 그닥 그렇게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하면서 쓱 지나갔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스토킹 사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땐 스토킹 사건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플랫폼도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넷상이나 이런 데서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넷상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 다냐? 두 분 단지 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넷상에서 상당히 그들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화려함 내지는 수려함에 많이 빠져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두 분 다. 활동적이지만요, 이분들이 활동적인 게 이렇게 뭔가 수려하고 과시하고 내지는 연예인처럼 그런 에너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느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느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연예인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분이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들이 뭔가 활동적이고 다혈질이고 내지는 뭔가 그렇기보다는요, 조금은 자기들만의 어떤 개똥 철학이 있어요. 자기들 각각의 분들이. 개똥 철학이 있잖아요. 나는 뭐 이 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뭐 이런 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개똥 철학이 있으세요. 내지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고 저런 사람 저래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개똥 철학이 있어요. 난 이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라는 개똥 철학이 있다고요. 이분들이 개똥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지성인이 아니다, 뭐 예를 들자면 생각머리, 지각머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일종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어떤 정신세계가 많이 설명이 되는 게, 이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스토킹 사건이네? 라고 하면서 지나갔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뒤에는 상당한 많은 것들이 지금 후다다닥 하면서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고요. 당연히 두 분 다 곤욕을 치르리라는 생각이 들고, 한 분, 내지는 당한 분이겠죠. 먼저 공격을 하신 분한테는 상당히 지금 봤을 때는 실제로 죽음이 당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느껴지고요. 적어도 이 범인이 봤을 때는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느껴요. 자기가 도가내든 지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계획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계획을 했었던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를 들자면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금고를 털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지금 봤을 때는 두 사람 관계가 가장 틀어졌던 이유가 실제로 어떤 가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족이 뭐 반대를 한다든가, 가족이 걱정을 한다든가, 가족이 서둘러서 뭔가 일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너무 톡식하다 보니까, 내지는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연애하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시끄러웠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지는 그러면 연애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스토킹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건은 아닐 거예요. 뭔가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관계인데 가족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이 사건을 알고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상대방 연애 상대자를 알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서둘러서 뭔가 빨리, 예를 들자면입니다. 결혼을 시킨다든가, 내지는 독립을 시킨다든가, 내지는 유학을 보낸다든가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유학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들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해외로 보낸다, 내지는 다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보낸다, 내지는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관심이나 노력들, 바램, 이런 것들 있죠.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좀 얻어주는데 조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려면 아무래도 바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가 그 직장이 좋다면, 그 직장을 간다면 우리가 뭐 조력을 해줘서 좀 의식주 공간을 좀 좋은 데로 해줄게 라는 식으로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했던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시킨다든지 다른 데다가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또한 이 부분도 느껴져요. 이 돌아보신 분이 실제로 봤을 때는 여성분 같이 많이 느껴지는데, 돌아가신 분 자체가, 이 돌아가신 여성분이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고요.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크게 지금 봤을 때는 크게 당하셨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신체적으로 크게 당하셨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면은 차라리 결혼을 한다든가 가정을 꾸미면
이 에너지 있죠. 그 서로가 바터링 해주는 그 톡식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흩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가족을 꾸민다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그쪽으로 조금 푸시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한테. 결혼을 해달라. 그냥 결혼을 하면 이게 만사 오케이다. 결혼을 하면 우리 관계는 다 좋아질 거니까 오히려 역으로 남자분한테는 아, 우리 관계를 좋아지기 위해서 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과몰입하는 것도 느껴져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기에는 이 남자분이 그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적합한 인물은 아니에요. 전혀 관심도 없으세요. 결혼에 관심이 없는데 뭐 스토킹을 왜 하냐? 스토킹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하고 결혼 안 하고 싶은 마음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봤을 때?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게 좋은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요. 여자 좋아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귄다. 그게 꼭 결혼을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귀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결혼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결혼한다는 이유로 다 사귀어봤는데 그 중에서 한 100명의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귀었는데 양다리 문어다리 다 해서 사귀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다 정당화되나요? 어쨌든 다 다른 문제라고요. 남녀, 이 지금 사법부가 바라보는 것처럼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그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사건은 그냥 콜드 케이스로 전말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톡식한 관계에 이 사람이 얼마나 톡식한 에너지로 이걸 휘저어놨냐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시 안 그럴 일이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그런다. 또 그런다.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 아직도 건재하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스토커 짓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직접적인 어떤 이분의 죽음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처구니도 없게도 스토커한테 당했다라는 식으로 엎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지만 우리가 지금 파내야 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여성분이 내몰려졌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 가둬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한 다음에 내몰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커랑 동일 인물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조금은 동일 인물처럼도 안 느껴져요. 조금은 뭔가 다른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그러니까 뭘 불러들이냐는 거예요. 뭘. 그 칼자루를 불러들이냐는 거예요. 그 흉기가 될 수 있는 그 칼자루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지 않고 그냥 남의 거를 불러들인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확신범처럼 많이 느껴져요. 내가 오히려 당했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기분이 나빴으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즐겁게는 잘 지냈지만, 내가 싫다는데. 다른 사람 만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데, 난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데, 왜 자꾸만 결혼하면 다 나아질 것처럼 귀찮게 해라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 달 에너지도 많이 느껴지고 해양성 에너지도 많이 느껴지는데 둘 다 어떤 꿈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지 이게 뭐 지금 연애 리딩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엇을 어떤 매력으로 나를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순간적으로 그냥 재밌으니까 만나는지, 심심해서 만나는지 구분은 했었어야죠. 여자분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랬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힌트는 많이 드러났었어요. 왜냐면 상당히 여성분을 매달아 놓고 그냥 불을 지핀다는 느낌이에요. 이 그림하고 또 비슷하게 굉장히 봤을 때. 그러니까 내 거여야 되고 내 거가 아니고 이제 버릴 때는 더 이상 이제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 사람의 일종의 파괴 본능도 많이 느껴져요. 어디서 만났냐라고 하는 것도 약간 들리는데 예를 들면 기관이 뭐 해외에서 만났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또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서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알게 된 사이. 그러니까 이 사귄 기간이 상당히 짧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폭발적인 에너지가 들리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진짜 거의 안 사귄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고 남자가 그냥 예를 들자면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됐거든? 이젠 뭐 나는 뭐 재밌긴 했는데 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봤을 때는 제가 이 말씀 조금 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또 플랫폼도 많이 느껴진다고. 이 남성분이 플랫폼으로 조금 불러들인 어떤 이상한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플랫폼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 있죠.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계속 귀찮게 해. 라고 할 때는 인터넷상 내지는 다크웹, 딥웹에 얼마나 많은 기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괴한 사람들을 좀 불러들이는 콜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칼을 이렇게 불러들이냐는 거예요. 뭘 불러들이는 거?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불러들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귀찮으니까 정리를 하려고 폭력적인 뭐 방법을 좀 사용해서라도 뭐 과도하게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이 여성을 떨궈 놓으려고 생각을 했다면은 뭐 불러들일 이유가 없죠. 자기가 스스로 직접 하면 되니까. 나 너 싫어.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성분의 어떤 집요함도 상당히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분이 에너지가 상당히 뭐라 그러죠? 굉장히 정열적이고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강해요. 조용할지언정 강하다고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성격들 두 분 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피어스하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뭐랄까 차분해 보이는. 그러니까 겉은 차가운데 안은 굉장히 부글부글 타오르는 도끼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어요. 이분들의 일종의 매력으로 작용하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두 분 다 상당히 비슷한 에너지인데 다른 에너지. 어쨌든 얘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말을 하는 어떤 뭐 뭔가 무엇인가 이런 표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나 가정을 꾸미거나 당연히 얘기 나왔듯이 가정을 꾸미거나 자식을 낳거나 내지는 교육을 하는 데 있었을 때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그런 데 많이 발현시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거 있죠. 뭐 정치, 뭐 이런 데, 사회, 지도자, 뭐 언론 이런 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내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장난에 가깝냐. 쓸데없는 거 인터넷에 남겨갖고 이상한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거의 장난질에 가깝냐라고 하면 조금은 그렇게 느껴져요. 이 사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약간은 학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거절당해서 부글부글 끓고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한테 그렇게 삭히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불러들였냐, 그 폭풍을 불러들였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제 눈에는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뭐 그런 거겠지만요, 뭐 조금은 뭐랄까 좀 일종의 뭔가 정신장애겠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좀 멀쩡해 보이는? 하나 결국에는 그 사람들 내재적으로 감정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다면은 이 스토커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감정 상태는요 상당히 막 나는 이 여자한테 실제로 뭐 거절 당했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절도 안 당했는데 여자들은 나빠, 여자는 못됐어, 여자들은 이상해. 그냥 좀 그렇게 왜곡해서 변질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 혼자 집에서 부글부글 흡사 약간 키보드 워리어처럼 나는 그런데 당했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하는 게 좀 9월달 좀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부분이 좀 드러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꼭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참 그 사건 참 이상했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심 펴들을 좀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런 좀
좀 봤을 때 기괴한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닌 기괴한 정신세계를 가진 내지는 왜곡된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들을 좀 드린 어떤 특정 인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법부는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거나 내지는 거기까지 파범으로 인해 가지고 들쑤실 수는 없다, 귀찮아진다, 우리도 골 아프다, 우리도 바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덮어진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골 한 20일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굴이 지금 그럼 뭐가 됐냐라고 한다면요.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예를 들자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면 9월 20일경에는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두운 면은 좀, 지금 왜냐면 이쪽에 지금 숨어져 있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남자 상대방 분이. 그래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과실이 다 따지면 나무는 아무래도 좀 계절이 지나게 되면 앙상해지, 좀 잎이 다 떨어지고 그랬을 때는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콜드 케이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싱 퍼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미싱 퍼즐, 무엇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싱 퍼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일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좁은 집단이 많이 느껴져요. 아주 작은 집단이죠. 작은 집단. 뭐 이거 뭐 거의 내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지 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진짜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뭐 집에서 이게 집이다 치면 집에서 일어난 어떤 집안 내 문제여서 뭔가 일어난 사건이다, 미제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집안 사람들끼리 뭐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그 돈 얘기가 많이 들리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집안 사람들끼리 돈 때문에 싸울 수는 있겠죠. 뭐 재산, 뭐 유산 이런 것 때문에 우당탕탕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도 열어두겠고요. 근데 일종의 근데 이 승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많이 느껴져요. 승자. 내가 이겼다. 내가 다 챙겼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만약에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다 챙겼어. 그 재산 다 챙겼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다 처리했어. 처리했다는 그냥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처리했다. 뭐 더 물러나게 했다. 내쳤다. 라고 한다면 그게 뭐 미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뭔가 우당탕탕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미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게 집안 일이기에는 너무나 이 승자인 사람, 지금 이 금전적인 걸 잘 획득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너무 편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좀 볼까요, 또? 굉장히 이렇게 뭔가 톡식한 게 많이 느껴져요.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가. 톡식한 거 있죠. 그러니까 거의 떡주무리듯이 이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당연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승자. 범인이겠죠. 범인이겠죠. 그럴 만큼 이렇게 그 사람이 뭐 한 집안을 다스린다든가 대가족을 다스린다든가 작은 뭐 집단을 다스릴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상당히 막 파라노이드 되어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뭐 굉장히 거만하게 내지는 자신만만하게 내지는 꼰대스럽게 행동은 하건만 뭐 자기가 성인군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건만 상당히 자신감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원오브 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주장을 스스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종교적인 것도 느낌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 느껴지진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뭐 이렇게 커뮤니 같은 거 있죠. 커뮤니. 우리가 커뮤니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뭔가 이게 히피 집단이나 이렇게 커뮤니 같이 이렇게 사사로이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어떤 집단도 많이 느껴져요.
볼까요? 카드가 이렇게 뚝뚝 튀어나오는데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증거는 상당히 이 사람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증거 자체가 상당히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지금 이 승자, 이 범인,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 잘 숨겨놨냐라고 한다면 네, 잘 숨겨놨고요. 거기에 또 한 플러스 이 사람이 실제로 숨겨놓은 그런 어떤 증거물을 그럼 왜 가지고 있냐? 이렇게 뭔가 자기가 저지를 해놨는데 사건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뭐하러 그 증거를 잘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또 한 명의 조력자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기 혼자 결정한 건 절대 아니다. 혼자 결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던 집단 자체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민주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위해서 그렇게 돌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분, 지금 이 승자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내지는 이 사람은 그냥 수장이라고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 좌지우지 할 정도를 보면 수장에 가까운데 이분 자체가 좀 중성적인 거가 많이 느껴져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만족감으로 이 증거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증거를 그냥 얼버무려 놔서 그 증거가 조사가 들어왔을 때는 자기한테까지 와닿지 않게 자기까지로 이렇게 그 증거 물증 자체가 남아있긴 한데 자기한테 오지 않도록 이미 조치는 취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스스로. 자기한테 역추적되지 않도록 다 마사지도 잘 하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분 실제로 봤을 때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건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난 여기서 이렇게 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나 궁지에 몰리는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는요. 이 어떤 특정 인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렸건만 이 특정 인물 자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기서 이익이 될 게 없어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난 보세요.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이익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거를 인멸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심증은 이 사람한테 상당히 가 있겠지만요. 이 사람은 적어도 어떤 것도 이 사람이 이익 본 게 없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무엇을 봤을 때 공식적인 기록이겠죠. 법률적인 게 아니라 공식적인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익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이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뭐하러 이 좁은 집단 안에 이 사람은 있을까요? 있을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작고 얄팍한 집단 안에서 뽁닥뽁닥거리면서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뭔가 큰 걸 노렸기 때문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는 여기 하나도 이익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나는 하나도 이익이 있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이익이 없으면은 난 아무것도 이익이 취한 게 없다라고 하면 뭐하러 거기 있냐고요. 이 사람이 애당초에 처음부터 뭐하러 거기에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광신교 집단이든 무엇이든 간에 뭐든 간에 거기가 대가족으로 이루고 사는 어떤 커뮤니 같은 집단이든 간에 뭐하러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왜 거기 그 집단에 계속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좀 좋은 게 없으면 뭐하러 있냐는 거예요. 돈도 안 생기고 행복하지도 않고 예를 들자면 뭔가 해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있냐고요. 그거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는데 그 집단하고는 이 사람이 수장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런 거예요. 볼까요? 이 사람의 이 조력자가 보여지는데 제3의 인물처럼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력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느껴지거든요. 조력자가. 이분인 것 같은데 상당히 바터링 되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서로가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두 사람 다 굉장히 목적성이 뚜렷한 것처럼 느껴져요. 두 사람 다. 무엇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금전이에요. 돈이에요. 실제로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굉장히 사사로운 게 많이 느껴져요. 대가족 같은. 이제 굴락을 이루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굴락을. 근데 이분이 제3자로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잘 안 봤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들여다보지 않았던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사람 자체가
실제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뭐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뭔가 조력을 해주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이 사람보다 더, 이 실제 범인보다는 더 윗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잘 돼. 내 말만 잘 들으면 만사 형통이야. 내 말만 들으면 다 돈 벌어요. 내 말만 들으면 다 건강해져요. 뭐 천수를 누려요. 얘 좀 천당 가요. 뭐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종교적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모든 인디케이션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들려요. 저한테는. 종교를 빙자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볼까요?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고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 석연찮은 죽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석연찮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특정 어떤 인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3명 정도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데, 내지는 4명까지도 느껴지는데, 실제 그 가담했었던 사람은, 그래서 이 죽음에서 가장 이들이 노렸던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없어졌어야 됐었어요. 절대적으로. 죽음의 물만큼.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내지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나 내지는 금전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권한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래요.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방불명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가장 간부급이나 윗선이고 어르신이니까 나서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떠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라졌다, 떠났다, 자기 발로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떠난 게 아니라, 떠난 게 아닌 거죠. 자기 발로 떠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행방을 역추적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죽었다는 가정하에 역추적하기에는 이 사람이 실제 완벽하게 뭔가 꾸며놨다기보다는 자기들한테 오지 않도록만 꾸며놨어요. 자기들한테 다시 역추적, 경찰이나 사법권의 역추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까지만 꾸며놨지 그 이상 꾸며놓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또 그런 얘기는 굉장히 종교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폐쇄적인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실제 역으로 이 말씀도 드릴게요. 조금은 이런 것도 많이 느껴져요. 실제 이렇게 뭔가 지시를 내렸던 이 사람 있죠. 이 수장? 그걸 내지는 범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범인의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못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범인의 배우자인데,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이 배우자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성은 전혀 못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내연 관계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범인이.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가 실제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가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이 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이 내부 안에 다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실제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행방불명 됐다라고 얘기한 건 이 사람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명이나 4명 이렇게 공모자들 있죠. 이렇게 같이 공범들 3명이나 4명 중에 3명이나 4명이 있다고 했는데, 4명까지 본다면은 이 사람 중에 한 분이 뭐랄까 좀 선의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선의로 그냥 이렇게 약간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건에 가담을 했을지언정,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언정, 사건을 잘 알고 있을지언정 얘기를 했다. 행방불명 됐으니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방불명 신고할게요 라는 식으로, 익명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리스크였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익명으로 신고할 정도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신고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 행방불명 된 사람의 가족들은요 인지하게 되겠죠. 행방불명이 됐다고. 가족들조차도 직계 가족조차도 인지를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나 아빠나 부모, 형제들 같은 분들. 돈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이 사람의 실제 범인의 그 배우자나 내지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일말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역추적해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사망 신고가 가능해질 때가 된다면 누구한테 그 돈이 다 귀속이 되는지, 부모한테 귀속이 되는지 자기 혈족한테 귀속이 되는지 내지는 배우자한테 귀속이 되는지를 본다면은 분명하게 이 사람한테 손가락을 가리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은 행방불명 됐는데 내가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한테 역추적 당하는 거를 이미 다 계산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귀영화가 아닌데 왜 내가 그런 짓을 하겠나 라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범인 자체가. 하지만 단 1도 믿으면 안 돼요. 단 1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걸로 느껴지고요. 그냥 행방불명 됐다라고 처리가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립된 환경에서,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지니까 이게 뭔가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괴담이나 이런 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고립된 장소나 외진 곳들?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요. 이들이 하는 이 행위 자체가요, 상당히 뭔가 대범해요. 그러니까 터치를 안 받을 정도로 굉장히 대범하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누구한텐가는 사사를 받았던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사사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들 일을 처리하는 거 있죠. 내부적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요, 이들의 어떤 뿌리를 좀 쳐다보면은,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집단에 또 소속되어 있었는지, 또 어디서 기거하고 있었는지, 뭐 어디서 뭘 했는지를 조금만 체크를 한다면, 뭐 하셨던 분이세요? 예를 들자면, 뭐 하셨던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일 좋으리라 생각, 실제로 뭔가 거처나 이런 데 있죠. 어디서 살았는지, 주소지가 어디였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 어떤 사건에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굉장히 교집합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보 자체가 너무 과감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룰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룰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사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생각 머리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교조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왜 이렇게 돈 하냐라고 할 때는요,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돈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돈과 가족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굉장히 이렇게 물려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꼬깃꼬깃하게 물려놨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또 볼까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게 장사이자 영업인 거예요.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내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철학이나 가치 이런 거 내세우는 것처럼 많이 들리거든요. 봤을 때 뭔가 사업을 한다는 느낌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나 공장이에요 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뭔가 가치예요. 이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게 사세요. 당신의 가치, 참 가치를 찾으세요. 그래서 영화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또 볼까요? 계속. 굉장히 그러니까요. 정서적으로 다가서는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은 자유롭고 영화로워질 거예요.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핵심 멤버 있잖아요. 특정의 어떤 인물이 지금 사라진 케이스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것들 있죠. 어렵지 않게 그냥 훅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데 봤을 때 이 가장 재밌는 게 이 주요 범인들이죠. 공범들. 이 공범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주요 범인까지 해서 이들의 어떤 성격적인 면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듯이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을 따라주세요. 라고 굉장히 신념이 있어 보인다고요. 신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 종교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하지만 이게 종교의 이름인 거지 종교의 어떤 반항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상한가? 반항하라고 그러니까 일탈한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는 맞는데 일탈한 사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들도 곤욕을 치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들이 맞다라고 하면 곤욕을 치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좀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사건은요,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사건은. 거기 안 가고 무엇인가는 다 거기 남아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행방불명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실제 그 핵심 증거 있죠. 정말 빼박인 핵심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 주변에 있겠죠. 어디 가지 않았거든요. 다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뒤져보는 게 가장 좋은데,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행방불명 신고를 했을 때 주변에 예를 들자면 야산이나 이런 데를 왜 뒤져보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행방불명 된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져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연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 가족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사람 하나 보내버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왜냐면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우리 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내가 관리하는 관리하에 다 놓여있기 때문에 그건 유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제가 질척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얘기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또 볼까요? 조금. 이 느낌에, 이번 리딩에서 굉장히 키워드 자체가 달이 많이 느껴져요. 달 에너지 있죠. 기울고 차는 달 에너지. 아마 이분들도 기울고 차는 것을 이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범인분들도 기울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도 이제 기울어 가는구나라는 부분을 느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도 끝도 없이 가득 차 있는 달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발광하는 거 있죠.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밝게 빛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달이 기울기 시작하면 자기들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케이스. 내가 가진 미신 퍼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진 무의식 속에 잃어버린, 잠자고 있는 사건을 풀 수 있는 퍼즐 조각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이 얘기가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의 콜드 케이스 사건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의식에서 찾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카드를 좀 셔플링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곱씹는 게 많이 느껴져서요. 하는 행동 또 하고 한 행동 또 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요.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해 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다른 거 해. 해도 계속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볼까요? 뭔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이 많이 느껴지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사업주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일단 사업주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업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주분들이 이분이 뭐 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뭐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사람은 좋겠죠. 실제로 개개인이 만났을 때는 사람 좋겠죠. 하지만 뭔가 직장 내에서는 이분의 어떤 법칙, 내지는 규칙, 내지는 사업 방향성,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이런 법칙이나 규칙이 없어도 사업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기인된 일처럼 느껴져요. 뭐랄까, 예를 들면 나머지는 뭐 나 할 바는 아니겠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주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도덕적인 책임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 형사처벌이든 간에 직업적인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뭐랄까, 이분의 일종의 그런 무모하리라 많지 너무 움켜쥐는 게 많이 느껴져요. 무모하리라 많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게 사업이 자기가 계속 이렇게 목돈을 끌어들이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바탕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업체를 가지고 자기가 우뚝 서겠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지성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사업가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는 모습은 조금은 안 보여져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실제 사업주가 그 사업주의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콜드 케이스를 보는 리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나만 계산 잘하면 돼요. 내 계산만, 내 통장, 내 거만 잘 챙기면 돼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런 매뉴얼도 없어요. 난 상관 안 해요. 매뉴얼 같은 거 내가 지시를 내리면 매뉴얼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뭐 예를 들자면은 직원분들이 뭐 업무가 과다하다,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뭐 인건비 들여서 과다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입니다. 하지만 물량은 맞춰야 되니까 너희들이 다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 알아서 다 처리하도록. 난 그거까지는 알 바는 아니야. 나는 재료 주고 장소 주고 월급 주면 그만이야.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룰이나 레귤레이션보다는 본인의 어떤 주머니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어떤 과도한 성장.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원칙으로 세워야 했었던 것들 있죠. 이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뭔가 뭐라 그러죠? 이 업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계에 일종의 규칙이 있죠. 안 좋은 규칙이든 철학적인 규칙이든 노동의 규칙이든 무엇인가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 난 이거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난 발전할 거야. 그럼 그 규칙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뒤처지겠죠. 그 나머지 부분도 당연히 뒤처지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규칙까지 다 지켜가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 사람만 자유롭게 뚫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업계에서 유망주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각각의 업계, 수만 가지 업계가 있는데 그 업계에서 가장 유망주자, 우리 잘 모를 수는 있죠. 모를 수는 있겠지만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얘기가 좀 나온 것처럼 느껴져요. 이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느껴져요. 어째 이럴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째 이럴까? 왜 이 사람은 그런 거를 놔주지 못하고,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걸 놔주지 못하고 차라리 그걸 놔주고 다른 것을 챙기지. 가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학적인 가치, 내지는 노동의 가치. 이분이 사업주니까. 내지는 업계의 가치. 굉장히 톡식한 에너지. 희생된 분들, 지금 이분 때문에 희생된 분들 있죠. 뭐 목숨이라고 일단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안타까움이나 공경?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한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 돈 때문에. 이 톡식한 어떤 것들, 이 사람의 행위들. 돈 때문에 누구는 죽고, 돈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누구는 살고, 돈 더 벌고. 이 사람도 같이 돈 못 벌어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누가 죽었으면 이 사람도 같이 죽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살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이분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든 말든 계속 돈을 번다고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네, 지금 봤을 때는. 종교적인 것도 조금 느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룹 3번 분들. 종교적인 것도 많이 느껴져요. 이게 꼭 어떤 사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그 종교도 뭐 우리가 업계라고 일단 합시다. 그들도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산업대 바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산업계 바깥에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는 마시고요, 저한테. 이들이 산업계 바깥에 있나요? 이들이 외계인인가요? 외계에서 운영되는 업종은 아니죠. 어쨌든 단 일부를 차지하고는 있죠, 이 종교계가. 어쨌든 간에 이 종교 활동에 있을 때도 이들이 놔주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앞서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누구를 희생시켜가면서 그 부분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이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요.
누군가는 지금 봤을 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런 이유로. 더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얘기가 많이 느껴지네요. 이들에 대해서. 넷상에서 돌고 있는 얘기. 미디어 이런 데서 돌고 있는 이들의 얘기들. 갔을 때 여러분들 뭐 죽음까지 내몰았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얼마나 좌지우지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팬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왔다 갔다 하고 좌지우지 되는지. 실제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스타일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은 눈을기면서 내리깔면서 보는데, 실제 이분들이 이런 종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던가 내지는 이런 사업주 밑에서 좀 뭐랄까 물들어서 나와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들는 바람에 이들이 실제로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뭔가 자기 기만을 하는 어떤 철학을 세뇌당했는데, 그게 밖에 나와서 고스란히 뭔가 비슷한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사람 살다 보면 인간과 인간대 이렇게 이 사회 인간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닌다든지,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뭐 고성방가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일종의 규칙이 있죠, 사람들. 근데 그 규칙이 안 지켜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기분이 확 나빠지죠.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규칙 안 지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지성이나 인성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나와서 일련의 어떤 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행동 패턴이.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지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종의.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자면입니다. 제가 그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 예가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입니다. 해외에 어떤 특정 어떤 종교 집단이 있는데, 앨런 허버드가 만든 어떤 종교 집단이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유리창을 닦을 때는 식초물로 닦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해서 그게 몇십 년 동안 몇 면이 식초물로 유리창을 닦는다고 합니다. 모든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종교인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그 교주는 돌아가셨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몇십 년 동안 유리창을 닦을 때는 식초물로 닦는다고 합니다. 식초물로 유리창이 닦이는지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제 온통 식초 냄새 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건물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일련의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련의 행위를 바깥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교집합을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학습된, 세뇌된 어떤 행위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얘기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고요. 종교라고 제가 몰아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건 거예요. 이런 기만이나, 그리고 그들 스스로 기만하게 만드는 걸로 일종의 세뇌를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이 영혼의 자유를 찾는 거나, 내지는 직업적인 자유를 찾는 거나, 내지는 물질적인 자유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어떤 것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가장 편해. 톡식해 보여요. 톡식해 보여요. 톡식해 보여요. 굉장히. 굉장히. 이들이 나와서 뭔가 사회에서 하는 일련의 뭐라 그러죠? 톡식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그들의 몰상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일종의 약간 세뇌당했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이에요. 식초물로 온통 식초 냄새나게 식초물로 유리창을 닦는 그런 행위 같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해외 사례를 들려드렸고요. 한국 사례는 제가 모르니까. 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빠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 지도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있죠. 그게 직원이든 내지는 그게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직원이든 내지는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요,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존재들, 그런 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이분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얘기가 들리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아빠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빠가 있어도, 실제 생물학적인 아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father figure, 뭔가 아빠 같은 존재,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찾죠. 뭐 그게 뭔가 아이돌이든 무엇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교적인 철학적인 아이돌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글쎄 아이돌을 찾죠. 근데 그 아이돌을 찾을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인가 메사야 같이 나한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게 마련이에요.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이분들은 꿰고 있다는 거예요.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한테 받아내는 게 뭐냐? 그래서 무슨 일을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랜덤한 어떤 행동들을 계속 시켜요, 이분들이. 나가서 하라고. 그게 뭔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뭐 명목상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뭐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한다, 개척을 한다, 사람들의 인식을 교화시킨다, 내지는 너희들을 위한 거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분들이 사업주라면 뭐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건 궁극에는요, 그 엄청난 자기들이 컨트롤력이에요. 그냥 컨트롤하는 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어떤 자기들의 니즈,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 있죠. 그 아버지 같은 존재, 그 메사야 같은 존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직장을 직장을 신처럼 떠받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자겠죠. 절대 그 직장이 아니면은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직장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때려치고 딴 데 갈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아까 어디 얘기가 나왔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실제로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직원분들을 강압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서는 웃겠죠. 근데 뒤에서는 봤을 때는 매번 나오는 정책이나 뭐 예를 들자면 매뉴얼이 자체가 상당히 궁지에 모으는, 이래서 뭐 급여를 삭감해야 돼요, 이래서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이래서 노동시간을 더 단축해야 돼요, 단축하면 또 급여가 줄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이 일이 굉장히 갑툭튀 불거져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툭튀. 뭔가 엄마와 자식 관계, 엄마와 뭔가 가족 관계, 엄마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여성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족 관계 분들, 내지는 이분들이 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분들이 뭐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일탈행위로 푹 하고 그냥 튀어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희생자라는 느낌보다는요, 이들이 뭐랄까 하는 어떤 돌출행동 있죠, 이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사업주나 내지는 이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죠.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회의 어떤 규칙이나 정의, 도덕성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업계에서 가장 빨리 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기 주머니에 돈을 찾아서 애를 쓰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인물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어떤 돌출 행동들, 조금 바보 같은 돌출 행동처럼 많이 느껴져요. 바보 같은 돌출 행동들 있죠. 뭐랄까 그냥 바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바보 같은 돌출 행동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자기들 부를 자랑한다는 그런 것들, 부를 자랑하는, 예를 들자면 무엇인가를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도망가는, 음주운전을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지금 딱 느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하고 도망가는, 봤을 때는 가족들, 예를 들자면은 뭐 딸이나 뭐 와이프나 아들이나 이런 분들이죠. 이분의 직계 가족이 일으키는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 우리 후면에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벌써 일어난 일이냐라고 얘기한다면요.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져요.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려면 오히려 우리가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짓을 했는지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단순히 뭐 술 먹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값비싼 차를 어디다 들이받고 뭐 도망갔어요. 내지는 뭐 술 먹고 도망갔어요. 알고 봤더니 땡땡 어디에 누구더라 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생활을 영위할 때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뭐 값비싼 차를 몬다라고 할 때 그 값비싼 차 모는 거 죄는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도 뭐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믿어요. 자기들은 뭐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 자기들이 한 그 아주 작은 사건 있잖아요. 작은 범죄 행위나 작은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지 왜 도망을 가나요? 이 도망간 부분.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행위를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죗값을 더 2배, 3배로 치르는데 이 사람들은 왜 도망을 가나요? 뭔 백으로? 무슨 방편이 있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뉴스로 맞닥뜨리죠.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그 사람들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그분들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분들은요, 곧 힘들어지세요. 곧 많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있었을 때 이들의 어떤 같지도 않은 어떤 행위가 있어요. 거기 추가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시선을 끌어요. 시선을 끌고 그들이 스스로를 자폭하게 만들어요. 흡사 있잖아.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조용히 이렇게 법칙대로, 레귤레이션대로 인격을 서로 생각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진행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굉장히 뭐랄까 뭐 회항하는 사건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뭐가 해양하는 사건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붉어지게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못 피해가요. 달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오늘따라 참 달 에너지 많이 느껴져요. 특히 풀문이 많이 느껴져요. 루나 이클립스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콜드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과거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과거에 무슨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피거카드 리딩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좀 붉어지고 밝혀지고 내지는 붉어질 일들이 많이 느껴져요. 지금 이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붉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붉어지는 거. 가족 내에 이들의 일로 이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남자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뭐 일탈행위, 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 불법적인 행위가 당연히 톡식한 느낌이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붉어져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인지 지금 감이 잡히셨나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가 여러분들 미션 퍼즐로 가지고 계시는가요?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콜드케이스, 여러분들은 어떤 콜드케이스, 미해결 사건의 미싱 퍼즐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는, 내지는 잃어버리고 있는 퍼즐 조각을 찾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이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싱 퍼즐 조각을 찾아보는 리딩이고요. 볼까요? 충돌이 많이 느껴지네요. 만만치 않은 두 사람의 어떤 충돌같이 많이 느껴지네요. 내가 바라는 건 인기요. 내지는 한쪽에서는 난 바라는 게 다른 편도 한번 얘기가 나오는가 볼까요? 내가 바라는 거는 조직이요. 권력이요. 조직에서 주는 권력이요.
그런 부분이 충돌한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이게 뭐 개인과 개인, 예를 들자면 뭐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부모 자식 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뭐라 그러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들 뒤에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느껴져요. 이 두 사람이 따르는 무리들이 느껴지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충돌처럼 느껴져요. 그 무리가 뭐 예를 들자면 뭐 반 친구들끼리 어떤 무리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뭔가 패거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구도였다면. 그러니까 다각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집 안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나가서는 뭐 작은 어떤 이너서클부터 해서 클럽, 그래서 말씀드린 게 나이트 클럽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클럽들 있잖아요. 뭐 골프 클럽이나 사교 모임 같은 것들 있죠. 그들의 어떤 이익이나 관심, 흥미거리를 위해서 모여진 어떤 집단처럼, 집단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 경계선이 되게 모호한데, 흡사 뭐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단과 집단인데, 그게 딱 기업과 기업이에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A예요, B예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바운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옅어지는 건 있지만요. 결국에는 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정당과 정당이에요. 그럴 때 누구는 이 정당 소속이에요? 아니요. 그 중간에 어떻게 어정쩡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입니다. 편을 나누자면 굳이.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충돌이 느껴지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오버컴 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빼내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내 어떤 인기나 나의 말재간, 나의 어떤 개인기, 나의 재주 이런 걸로 난 돌파해내겠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물이죠. 획득물이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동일한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안을 입성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봤을 때 난 동쪽으로 무조건 그쪽으로 진입해서 들어갈 거야. 이쪽은 나는 서쪽으로 무조건 어떻게 해서 진입할 거야. 하지만 그 둘 사이의 목표는 성 안으로 진입하는 게 목적인 그 충돌 사건인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정치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정치적이거나 내지는 커뮤니티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뒷배가 한쪽은 뭔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인기 내지는 뭐 철학적 어떤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쪽은 뭐 집단 내지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주는 권력들 근데 이 말씀 드릴게요. 이 A와 B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 B라는 사람은 상당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케어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심하고 고뇌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A라는 사람은 뭔가 용의주도하고 굉장히 뭐랄까 편협한 사고로 뭔가 공격을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작전이라고 얘기할게요. 뭐 작전 세력이라고 할 때 작전을 짜놓고 자기만 이렇게 싹 빠져나오고 실제로 그래놓고 싹 빠져나오는데 잘 안 됐을 땐 빠져나오겠죠. 잘 되었을 때는 거기 있겠죠. 잘 됐으니까. 아이고 내 자리네 여기 뭐 좋네 편안하네 따뜻하네 라고 생각하더라도 잘 안 됐기에 이 사건은 잘 안 됐기 때문에 불거지거나 드러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려는 졌다. 알려는 졌지만 이게 뭔가 들여다봤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은 실제로 B란 사람도 제대로 이 사건의 정황을 모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좀 나아졌네. 내가 잘 해결했네 라고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잠잠해졌네, 조용해졌네 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조용해졌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용해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밑에서 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공격하냐 할 때 A라는 분이 가장 지금 봤을 때는 공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대신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언론적으로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B란 사람을 공격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 어떤 콜드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실마리 단서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진짜 궁금하고요. 어떤 정치 싸움이나 권력 싸움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만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 자체가 상당히 이분이 갈구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무엇을, A라는 사람이 뭘 갈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이분은 당연히 나를 공격하는 거겠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 거야. 나를 공격함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입지가 더 좋아지고 내지는 명성을 쌓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는데, 이 단순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문제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지금 봤을 때는요. 과거부터 이들의 어떤 뭔가 원하는 부분이죠. 발현하는 부분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누가 모른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들이 두 사람이 반복하는 모습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 다 아냐? 알고 있어요. 이거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팩트라고 느껴지는데, 적어도 A라는 분이 뭐 공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보여져요.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격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내지는 작전을 짠다, 내지는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방향을 틀었다, 운동장을 기울였다, 내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모았다, 내지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게 만들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자력으로 뭔가 자기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켰다, 라는 게 일종의 이 사람 머릿속에서 많이 나온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사이가 친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역사 속의 어떤 인물들이라고 한다면요. 뭐 이런 인물 관계 구조는 많겠죠. 그리고 역사 속에,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꼭 나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많이 날 필요는 없지만요. 나이 차이가 좀 느껴져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뭐 오손과 한음도 이렇게 뭔가 나이 차이가 났지만 어릴 적에 굉장히 돈독했죠. 뭐 나중에 어떻게 됐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되진 않았죠. 그 두 분이.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나이 차이가 나는데 서로는 약간 이렇게 협업했었던 관계가 많이 느껴져요. 이루었던 성취들도 많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별 뜻 없이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뭔가 벌이는 협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상당한 그 총알과 화력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언론 쪽에 있는 사람이나 그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이나 내지는 뭔가 예를 들면 레모디를 제공하는 거 있죠. 내지는 스티뮬리라고 그러나 이 뭐랄까 이렇게 뭔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윤활유를 이렇게 뿌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매끄럽게. 약간 그런 조력자도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게 나한테 단 1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나 자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봤을 때는 에너지는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특히 B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방어를 하고 당장에는 좀 나아지니까 건전한 경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건전한 경쟁 정도는 맞받아 칠 수 있어, 바터링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전혀 그래 보이진 않아요. 계속해서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게 봤을 때는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같이 있는 게. A라는 분이 지금 봤을 때는 안에 이 B라는 사람의 집단이잖아요. 집단 커뮤니티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흡사, 몰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뭔가? 첩자? 첩자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 안에 뭔가 썩은 사과같이, 이분을 지금 썩은 사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분 나름대로 자유의지는 있겠죠. 하지만 B가 봤을 때는 이게 썩은 사과인 거예요. 지금은 이미 변질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썩은 사과를 자꾸 놔두면 그 통 안에 점점 다른 사과까지도 썩어 들어가겠죠. 내지는 자폭하겠죠. 봤을 때. 치유책은 없어요. 이 사람을 빨리 이렇게 인지해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구도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까 제가 정당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였고요. 흡사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흐려요. 그러니까 A사, B사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입장벽이 흐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종교 단체도요, 그 진입장벽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져요.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있어가지고 정확하잖아요. 그 교리나 교칙이나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귤레이션은 굉장히 픽스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진입장벽은 뚜렷하게 그 선이 보여지는데 여기는 그렇게 선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A란 분은 유학파 같이 느껴지고요. 유학을 갔다 오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최근에 어떤 일종의 뭔가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법부에서도 지금 봤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작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불법성이라고 별로 느껴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충분히 눈이 일어날 수 있는 토닥거리는 사운드 내지는 말말말. 왜냐면 누가 이렇게 다쳤거나 지금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왜 문제가 지금 되냐면 이분이 자기가 어떤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재원 자체는요, 비의 재원을 쓰면서 하는 거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종의 뭔가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자기가 이렇게 착복해서 쓰는 거죠. 그 돈은. 그게 공식적인 어떤 돈이라기보다는 이 돈으로 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스키장 가거나 회사 돈으로 뭐 스키장을 간다든가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걸 하는. 법인카드 막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 사사로운 생활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이건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신고를 안 한다던가 내지는 B란 분이 지금 저는 나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젊은 혈기로 하는 거야. 내지는 자기도 이렇게 뭔가 주장하고 외쳐야지만이 자기 철학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니까라고 하면서 뭐 예쁘게 봐주냐? 근데 되게 힘겨워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통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썩은 사과인데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당연히 타겟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타겟 대상. 누군가는 타겟이 계속 되겠죠. 이 사람을 B라는 분을 예를 들자면 이게 회사라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내지는 사조직이라고 얘기합시다. 무슨 클럽 같은 거 있죠. 무슨 지방의 지동요체 클럽, 4H 클럽 같은 그런 사적인 어떤 사사로운 어떤 조직이겠죠. 조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점 물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 특히 한 3명 정도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기회 요소이다 보니까. 다른 인물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A란 분이 계속해서 썩은 사과 역할을 하면서 뭔가 작전을 계속 짜서 그러면은 순환을 주는 거냐, 이 B라는 사람을 순환을 겪게 하는 거냐. 네, 순환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해서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게 가장 많이 느껴져요. 거짓말장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껴지고 나이가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기회거든요. B란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 기회.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종교 단체라는 느낌은 조금은 안 들어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종교 단체라는 어떤 인디케이션도 느껴지는 종교 단체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아주 랜덤하게 굉장히 간헐적으로 조금씩 굉장히 찌질한 방법으로 내지는 굉장히 공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내지는 뭔가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 사람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게 가장 지금 봤을 때는 문제 요소로 보여져요. B란 분이 실질적으로 이 조직에서 나쁜 영향을 준다든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내지는 좋지 않은 지도자처럼 보여지진 않은데 이분이 상당히 자기의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도 느껴져요. 뭐랄까, 뭐라 그러지? 이 사법부가 봤을 때는요, 사법부가 봤을 때는 이분도 이렇게 B란 분은 그럼 또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할 때는 B란 분
이분도 봤을 땐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뭐 금전적인 어떤 자기의 일신의 어떤 영화로움 내지는 재물상 자기의 풍족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먹고 튄다? 오히려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망간 사람은 B지 A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그루밍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뭔가 지금 봤을 때는 이 A라는 사람을 필두로 약간 이 다른 사람 있죠. 지금 다른 인물들이 또 보여지는데 한 제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른 인물, 이 3명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핵심 인물이 이 리딩에서의 어떤 핵심 인물 중에 이 판을 돌리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3명이 느껴지는데 그 중에 또 한 분, 예를 들자면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고상한 척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으로는 고상하고 자기 뭐 인물 좋고 뭐 예를 들자면 자기 굉장히 뭐 황희정승 같고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구도를 계속해서 그루밍 시켜 놓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한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유리하거든요. 굉장히 끈질기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독려를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썩은 사과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조력자까지도 있는데 자기보다 더 뭔가 굉장히 현명한, 예를 좀 용의주도한 사람을 조력자로 둘 정도로 이렇게 판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중간에 매개체가 누군가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상당히 뒤에서 이렇게 뭔가 성인군자처럼 계속해서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뭔가 푸시를 해주고 길러왔던 것처럼 느껴져요. 길러 올렸다. 길러 올려서 어떤 B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무덤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사회적으로나 내지는 이게 뭐 회사라고 한다면 이사회 내에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볼까요? 계속해서 좀 부도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지금 이 B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B라는 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부도덕하게 보여질 거예요, 실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부도덕하다. 그냥 또 아니래. 또 사법부는 또 그러고 뭐 민기적거려.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하면서 사법부의 어떤 뭔가 입장도 잘 모르겠어.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뻔히 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도망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도망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이 그냥 가는 모습을 그냥 그런 사건이지 뭐라고 하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 사람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된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부 탓을 지금 딱히 못하는 이유가 저한테는 좀 뭐라 그러죠? 탓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집안일이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들 목적 때문에 이렇게 눈이 뭐 뒤집히거나 뭐 토닥토닥거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상황적인 어떤 구도가 있는 게 보여졌고요.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싱 퍼즐, 무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는 미싱 퍼즐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이 직감으로 미싱 퍼즐을 끄집어내는, 무의식에서 잠자고 있는 미싱 퍼즐을 끄집어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 미해결 사건이 나온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직관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셔야 되는 그런 리딩이기도 하고요. 볼까요? 어떤 사건인지. 이 죽음 자체가 실제로는 뭔가 그냥 미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아우 뭐 죽겠어 뭐 약간 이런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는 행사를 했었던 느낌이 많이 들어요. 두 명의 사람들이 보여지고요. 굉장히 치달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에너지는 이게 각각의 어떤 에너지인지, 내지는 뭔가 이 한 사람에 치우쳐져 있는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범인의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기이해요. 굉장히 이렇게 조각나고 파편화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멀쩡해 보이는데 말 좀 시켜보면 좀 기이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가 좀 없어 보이는, 결국 이렇게 둘러보면 그 사람 친구도 좀 없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약간 말하는 것들이 좀 기이한, 성적인 것도 상당히 느껴지고요. 봤을 때는요. 꼭 연인 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과거에 이렇게 연인 관계로 쭉 이어져 있었는데 전적이 조금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전적이 좀 있는 거 있죠. 굉장히 뭐랄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안 헤어지려고 한다든지, 결국에는 안 헤어진다는 게 뭔가 사랑의 이름으로 안 헤어진다, 못 헤어진다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코 이 사람의 사랑 자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남자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 피해자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남성 에너지를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 자체가 자기가 주장하는 그 사랑이란 이름, 이 사랑이란 이름 자체가 상당히 톡식하다기보다는요, 결코 그게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컨셉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것처럼 느껴져요. 결국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은 뭔가 영원 불멸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중간 기착점이 있어야겠죠. 뭘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뭘 이루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뭔가 과거에도 뭔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사건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 정도면은 주변 사람들도 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둘 사이가 어떤지. 주변에 뭐 친인척이든 누구든, 이웃들이든.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뭔가 현장도 있고 이제 범인도 찾은 것 같은데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뭔가 이 중간에 그냥 교묘한 게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범인이 이렇게 이 남자분이라고 의심을 했겠죠. 연인 관계처럼 보여지는데 부부일 수도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요. 부부였는데도 이게 좀 부부였다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결혼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단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처구니 없게 있죠. 아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 알겠죠.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냥 남자가 스토커였는데 결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이상하게 기이하게 결혼하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리딩에서는 말 못하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여자한테 상해를 가하고 그냥 그걸 핑계 삼아서 결혼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사랑이라고 자꾸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에너지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더 이상해 보여요, 저는. 남자 쪽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자 쪽 사람들도, 여자가 뭔가 착각했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랄까, 스톡홀름 신드롬 같이 자기가 허스티지인데, 자기가 지금 잡혀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 잡아놓은 사람을 이렇게 동정해주는? 그거냐? 그래 보여지지는 않아요. 뭔가 주변 사람들도 뭐랄까, 괜찮을 거야. 나쁘진 않아.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요. 나쁘진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원래 그래. 이 주변 사람들. 지금 이 리딩은요, 주변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설령 이 여자분이 판단 능력이 그때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 얘기는 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요, 여성분이 뭐 판단 능력이 좀 떨어져.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정신적으로 미약해서 약물을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병원 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든 저쪽에든 간에 그런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렇다면은 결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는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도 한패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들 한패일 수도 있어요. 이 남자, 이 가장 기이하게 생각하는 이 남자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땐 너무 기이해요. 정말 궤변 일색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 볼까요? 계속 그러니까요. 이게 반복되었던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여자는 어느 정도까지 저항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반항을 한다든가, 내지는 떠나려고 한다든가, 내지는 분리가 되려고 한다든가 하는 건데, 무언가 모르게요. 이게 뭘로 느껴지냐면, 이게 뭔가 회사 아니나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요. 회사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거 있죠. 너, 나, 우리 하나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없어 라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을 매몰시켜버리는, 이 여성분의 생각을 매몰시켜버려서 이 여성분이 어떻게도 못하게, 어떤 생각도 못하게, 실제 굉장히 스테이지된 스톡홀름 신드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납치범을 동정하기 시작하는 그 납치된 자인데, 이 납치된 자의 그런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떻게든 펌프질을 해서 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만들어 놓은 어떤 연극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그리고 3명의 인물이 보여지는데, 실제 이 범인, 핵심 범인 이외에 2명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총 3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지는 추가적으로 3명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내지는 나아가서는 더 많게는 한 5명까지 그들이 왜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래. 이렇게 사는 거야. 다들 이렇게 사니까 잘 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말이야 된장이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성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남자분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 에너지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지는 않죠. 모든 남자분들이. 다 건강하게 사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다른 남성 에너지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랄까,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꼰대스럽고.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아. 자기가 이런 걸 봤거든.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이상한 음란물을 봤어. 음란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팩트인 줄 아는 거예요. 바보죠. 그러니까 기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 과거와 스테이지드 된 거 있죠. 꾸며놓은 것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꾸며놓은 거죠. 예를 들면 음란물도 다 꾸며놓은 거죠. 그렇게 보여지도록 보여지는 거죠. 그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게 다 사실을 이렇게 찍어놓은 논픽션은 아니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가 계속 거기서 들려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여성분은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요, 이 여성분은 사망을 했고 실제로 굉장히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봤을 때 여자가 반항을 해서 그랬냐라기보다는요, 조금 뭐랄까,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그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그녀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실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느껴져요. 여전히 얘기를 안 할 생각을 했었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잘못되고 안 잘못되어 있는지를 구분을 못 한다고요. 구분을 못 하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혼란한 상황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분들한테, 이 남자분들, 어쨌든 범인이라고 얘기할게요.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려는 생각이에요. 나는 뭔가 뭐 신고할 거야, 말로만. 그럼 어떻게 신고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조용히 행동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 여성분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어요. 고립되어 있는 거 있죠. 실제 고립되어 있는 거. 굉장히 이렇게 치근덕거리는 에너지예요. 남자가 굉장히 치근덕거리고 생각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염세적이고 치근덕거리는 거 있죠.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이렇게 화남 내지는 경멸, 복수심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적어도 이 여성분이 뭔가 사랑을 느꼈다기보다는요, 뭐랄까, 잡혀있는 상태인가 보다. 원래 잡혀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잡혀있는 상태다?
내가 뭔가 말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네. 아니 그 신고하는데 뭐 힘든가 이럴 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좀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만드는 어떤 현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예를 들자면 약물에 약간 의존하고 있다든가, 약물이라는 건 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의존하고 있는, 내지는 실제로 그러니까 치료도 받지 않고 있는 그냥 약간 정서적으로 미비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신이 약간 나가 있는 게 계속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분 정신이 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던가, 인간 대접을 못 받은가, 인격이 없는 건 아니겠죠. 내지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었을 때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건 안 느껴지거든요. 이분은 자유의지와는 반이하게 이 사람들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겠죠. 자유의지와는 반이하게. 볼까요? 이분이 싸우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왜 이 사람도 생각이 없겠습니까? 싸우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여성분이 계속 뭐 난 신고할 거야 내지는 도망가 버릴 거야 하는 어떤 일종의 말로만 하는 거 있죠.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했을 때 별 득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이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외쳤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어떤 위협도 되지는 않았지만요.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는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희한하네. 왜 이 사람들 이너서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3명 정도 보여지는 남자분하고 이 여성분 사이에서 이 집단 바깥에 나가면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 주변 사람, 이 동네가 이러냐, 예를 들자면. 내지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이러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납할 수 없어. 아니요, 어떻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한 달이 건너뛰면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뇌냐? 라고 하면 세낼 수는 있겠죠. 한 기이해요. 이 범인, 이 주범이 기이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 자체는요, 이 여성분이 사망을 했건만 알려지진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안 알려져 있어요. 몰라요. 주변 사람, 이 동네 사람들이나 내지는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있었지, 그런 사람이 뭐 발견됐었었지 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몰라요. 이 남자들의 존재를 모른다고요. 이 범인의 존재를 모른다고요. 아직은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희한한 일 하나 생겼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관심이 없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주변에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 다른 이렇게 상관없는 분들 너무 비난은 하지는 마십시오. 이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이 지금 미제의 사건이란 건 알아요. 그리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낌은 와요. 예를 들자면 이상한 애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상한 애들. 이 사람, 얘네들 지금 이 남자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주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가 무죄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죄라고 주장할 정도로 상당히 뭐라 그러죠? 꽉 잡고 있어요. 누구도 입만 안 열면 돼요. 지금 봤을 때는. 증거고 뭐고 간에 누구만 입만 안 열면 이 상황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하에 놓여 있어. 이 사람이 하는 일종의 뭐랄까, 이 사람이 가장 독특한 무엇인가, 일종의 약간의 돈 씀씀이나 예를 들면 뭐 술을 사준다든가 약간 이런 어떤 침묵질 하는 게 이렇게 약간의 기발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딱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함구하게. 자기가 하는 거에 말 듣게 싹 이렇게 뭔가 모아놓는 거 있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여기가 나오듯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1부터 100까지 행위들은요, 다 톡식하고요, 다 유죄예요. 다 유죄예요.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비단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여죄를 물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연루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아. 주변 도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쟤네들 좀 이상해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애들이 있다는 건.
요즘 뭐 다른데 방방곡곡 가봐도 뭐 다 알지는 못하겠죠. 어디 산다고 방방곡곡 어디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건 아니겠죠. 이건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의 뭐 시신이나 이 정도만 발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요. 그리고 전혀 모른다. 어떻게 돌아가신지 전혀 모른다. 그 동네 사람이라고는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그 동네 사람이라도 봤을 때 뭐 유기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좀 볼까요? 유기를 한다고 하던가 이랬을 때는 전혀 뭐 다른 데 가서 유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상당히 찾기는 힘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여성분의 어떤 신원이나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여성분이 나중에는 얘기가 나왔지만요, 초반에도 그렇고 자기 얼굴을 안 드러내요. 그걸 봤을 때는 이 여성분의 신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신원 미상이다? 오히려 외국인으로 추정이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 계속 이 에너지 느껴지네. 남자분들이 나이가 있어요. 범인이. 이 에너지도 느껴지네. 약간 기괴하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냥 동네 깡패 같은 애들 있죠. 동네 양아치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알만한 사람들 가까이 그 사람들 알아요. 근데 이분들, 이 사람이 참 그런 건 있는 게, 이걸 봤을 때는 동네 뭐 어르신 같은 사람 있죠. 자기를 얼굴 맨날 마주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름은 깍듯해요. 나름은 이용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깍듯하게 대해야지만이 뭐 반찬이라도 나한테 가져다 주겠지. 나중에 뭐 쌀 한 솜이라도 가져다 주겠지. 왜 이렇게 시골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이에요. 또 볼까요? 이분. 그러니까요. 이분한테는요, 이분 진짜 기이한 게 뭐냐면, 이 여성분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뭐 착취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게 성적으로나 무엇이든가 착취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분한테는 상당한 쾌감을 가져다 준 것처럼 느껴져요. 절대로 놔주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을 정신적으로 다른 생각을 못하게 이렇게 가둬버린 거예요. 새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둬버리면 이 여성분은 계속 세뇌를 시키면 이 여성분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신고를 한들 뭘 한들 간에 이 여성분 뭐 어쨌든 간에 오고 갈 데는 없는 것처럼, 뭐 오고 갈 데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한들 무엇이 내가 어떤 게 달라지냐는 거야. 이 남자들이 사라지는 건지, 내 지금 기소를 당해서 사라질 건지 아닐 건지. 좋은 예가 있잖아요. 봤을 때. 이렇게 누군가 어떤 식의 어떤 폭력을 행사했을 때, 남녀 관계에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폭력을 행사했었을 때 그냥 나올 때가 많죠. 그냥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나올 때가 많죠. 버젓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있죠. 자기 사는 집으로 돌아와 있죠. 그런 거를 여성분이 좀 겁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뭔가 이 과거부터 이렇게 끈적끈적한 종속관계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과거부터 굉장히 이렇게 얽매여왔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바깥 세상을 좀 모를 수는 있어요. 다른 이외에 어떤 일이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약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내지는 자유롭지는 않은, 표현이 자유롭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